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난항을 겪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에 나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자 측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광주시와의 협상이 재개돼 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2년 전. 하지만 광주시와의 협상에서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이를 근거로 한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진건설은 공모지침에 나온 민간투자법에 따라 총사업비는 200억 원, 이행보증금은 10%인 2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광주시는 기반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비는 4,800억 원, 보증금도 480억 원이라며 맞서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기반시설만 해당한다며 부대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와 부대사업 범위는 광주시와 사업자 측이 공모지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사업비 규모에 대해 사업자 측인 서진건설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은 광주시의 몫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둔 겁니다. 기재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광주시와 서진건설 모두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권 해석 결과로 그동안 좀 서로가 문제가 됐던 막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정확히 됐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서진과 저희들이 생산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첨예하게 맞섰던 양측이 조만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부대사업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 대구를 고속화 철도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국토부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달빛 내륙철도 건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자 대구시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동 건의해왔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국토부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꾸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희생자에게 의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이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과정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죠.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업체 등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메신저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철거 작업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철거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른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이 드러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처음에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했다가 경찰서로 드러나자 몰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 재하도급이 처음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몰랐다고 하셨는데 실제 모르셨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실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해당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총회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9월부터 철거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성면해체 업체, 조합 등이 참석해 매주 철거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진행 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깊숙이 관여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합, 현산, 철거업체, 성면철거업체 여러 개의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매주 회의를 다 하고 있으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하는 식의 얘기를 해줬어요. 또 사고 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 대표를 모바일 대화방에 초대해 작업을 지시한 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을 불러 철거 작업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불법 제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서울에서 완도를 경유해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에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젠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국가정책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 본섬 남쪽에 있는 작은 포구입니다. 며칠 전 최종 보고회가 열린 호남 제주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대로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인근에 역이 건설될 곳입니다. 목포 완도 구간만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은 0.87로 지난 2017년 서울대의 용역 결과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한반도 서부 고속교통망 건설 필요성과 미래 중국 횡단철도 등과 연결 가능성, 그리고 지역 낙후도 등까지 계산되면 타당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남부의 맨 끝단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올라가서 북한과 유라시아 철도망에 연결되는 대륙철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 단계가 될 제주까지 해저터널도 차량용이 아닌 고속철로하고 장내 동서양을 잇는 고속교통망의 시종점이 제주가 된다는 점이 부각되면 제주와 국민 여론도 더욱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타당성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전략입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은 어려운 만큼 전남과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과 대정부 설득 노력이 기묘해졌습니다. 해남과 진도 그리고 우리 완도와 강진이 협치를 구성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은 게 이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지난 2002년부터 정부에서까지 그 필요성이 언급돼 온 서울 제주 고속철과 완도 제주 해저터널이 낙후됐던 전남의 미래를 바꾸면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계속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순천시와 목포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공동 채택했습니다. 순천시 등은 공동 건의문에서 전남과 다른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 없이 기존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면 전남의 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등 4개 기관은 공동 채택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요즘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당황하실 때 많으시죠? 내일까지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50mm인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이가 크고요. 또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아서 요즘 같은 데는 우산 계속해서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와 화순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 27도, 순천과 광양 29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목포 27도, 영암 29도, 강진과 해남 28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장맛비는 금요일에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에서 먼저 시작이 되겠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주말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북구 동전 노래방 관련 확진자이고 나머지 1명은 강원 지역 확진자 연관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한 입시학원 관련 1명과 목포에서 기침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외 유입 사례도 2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62살 A씨가 접종 8일 뒤에 숨져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도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됩니다. 2주 동안 여수와 목포 등 18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유지하되 확산세를 지켜보고 제한을 전면 해제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